누구냐 너? 난 무술남이다. 안녕하세요. 300명 남짓의 구독자 여러분. 무지외반 수술받은 남자 무술남입니다. 현재 제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무지외반 수술을 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수술받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아직 무지외반 수술을 받지 않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오늘의 주제는 무지외반 수술 꼭 해야만 하는가?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무지외반 수술을 해야 하는 기준은 본인이 무지외반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삶이 얼마만큼 괴롭냐라는 것입니다. 무지외반증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는 경증 무지외반증과 중증 무지외반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경증 무지외반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지외반 수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그만큼 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은 본인 발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신발을 신어주어서 무지외반 부분에 가해지는 마찰이나 압박을 해소시켜주면 그냥 그런대로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불편함이야 있겠죠. 예를 들면 신발을 살 때 항상 본인 발 상태를 고려해서 예쁜 것보다는 발이 편한 것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된다든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 전에 피로해져 버린 조금은 욱신거리며 아픈 발을 마사지해야 한다는 것 말이죠. 문제는 중증 무지외반증의 경우입니다. 중증 무지외반증은 대체로 심한 통증을 수반하게 되는데요. 그 통증이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통증이 아주 심한 편이었는데요. 거기다 소근막염까지 있어서 통증이 더 컸습니다. 그 통증도 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무지외반과 소근막류에 튀어나온 뼈가 신발 내부에 닿아서 생기는 마찰에 의한 통증, 그리고 다른 하나가 틀어진 뼈로 인해서 힘줄, 근육, 신경까지 영향을 받아 걸으면 틀어진 뼈가 신경을 건드려서 유발하는 통증입니다. 걷지 않고 10분만 서 있어도 무지외반 부분에 하중이 가해지면서 신경이 눌려 통증을 느꼈죠.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제 업무가 근무 시간 내내 서 있거나 걸어 다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무 시간 내내 남들은 모르는 발의 통증이 저를 괴롭혔던 것이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그 통증이 극에 달해 정말 발을 잘라버리고 싶은 만큼의 괴로움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자기 전에 반드시 발 마사지를 하고 나서야 통증이 덜해져서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아침이 돼서 눈을 뜨면 오늘도 통증으로 시작해서 통증으로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에 우울해질 대로 우울해져서 삶의 질이 너무도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수술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이죠. 하루 종일 거의 앉아서 근무를 하는 사무직 쪽이 아니라 저처럼 근무 시간 내내 서 있거나 걸어 다녀야 하는 분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제 수술의 제자조차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고통의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정리를 하자면 경증 무지외반증이고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웬만하면 수술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 무지외반이 심하지는 않지만 발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 모양 좀 예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몸에 칼을 대는 거, 그리고 뼈를 자르고 깎는 거, 그거 아주 큰일입니다. 우리 몸이 그 수술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증 무지외반증에 통증이 심한 경우라면 수술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이란 게 절대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적 그리고 금전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술을 받는 이유는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무지해반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100% 정상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에 절대란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100% 완벽한 수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무지해반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재발할 수 있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수술을 받을 병원과 의사를 선택할 때 정말 신중하고 많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지해반 수술로 경험이 많은 병원 그리고 그 의사에게 수술을 받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느껴지는 개선점은 무지해반 수술을 하기 전에 그 통증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증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수술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무지해반 수술을 꼭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밖에 무지해반증이나 소금망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영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하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지해반 수술을 받은 남자 무슬람이었습니다.